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경북 문경에 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됩니다. 소방청은 합동사고조사단을 꾸리고 어제 현장을 찾았는데요. 현장 대응과 안전관리, 건축 구조 문제까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없도록 현장에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 인터뷰에서 짚어봅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도 준비합니다. (2월 7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국제보상로 동신교에서 신천대교 상동교 방향 좌회전 차량 청구내거리에서 정체되고요. 중앙대로 대구역 내거리에서 동침산 내거리 방향은 신호 2번 받고 지납니다. 구마로 볼리 내거리에서 동볼리 내거리 방향은 신호 2-3번 생각하셔야겠고요. 도시고속도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 남대구 나들목에서 성서공단 내리는 차량들은 성서 나들목 못 간 지점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방곡의 내거리에서 중부소방서 방향 살펴봅니다. 가장자리 차로에서 공사하고 있는데요.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마음의 여유 갖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명동로는 계명내거리에서 명덕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입니다. 구미 172km 지점부터 추풍령 휴게소 213km 지점까지 1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도로 청소 작업 중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북 북부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 내리는 곳은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4에서 8도 분포 보이겠는데요. 지역별로는 김천 5도, 대구 포항 7도, 청도 8도로 어제보다 2-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무난한 대기질 펼쳐지겠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 0.8도, 습도 57%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대구 경북의 다문화 학생 수가 11년 만에 5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대구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5,700여 명이고 경북 다문화 학생은 12,0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모두 2012년에 비해 5배 늘었습니다. 전국 다문화 학생 수는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현장 취재 혹시 해보셨을까요? 네, 지난해 달서구 성서 지역에 위치한 신당초등학교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곳은 한국 학생 수보다 다문화 학생 수가 더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0명 중 7명이 베트남, 몽골, 필리핀에서 온 다문화 친구들이었는데요. 부모가 성서공단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곳은 2019년에 다문화 정책학교로 지정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도 하는 동시에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슬람교의 학생을 위해 식단도 다양하게 구성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학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사업들은 좀 마련이 잘 돼 있을까요? 네, 실제 현장을 가보니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어 교육과 전통 문화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문화 탈북 학생 멘토링 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다문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이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얼마 전 달서구에서는 다문화 가족들이 명절 전통주 만들기와 연 만들기 체험을 했고요. 중구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한복을 입는 법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 또 기분이 좋은데요. 다음 소식 듣죠. 네, 정부가 어제 내년도 의대생 모집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정원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구 경북 의과대학
대학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명대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 배정될지는 모르지만 충분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만큼 증원이 이뤄지더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의사협회의 반발이 큰 상태죠. 네, 맞습니다. 당장 내년도 입학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늘어나는데요. 의사단체들은 집단 휴진, 파업 등 단체 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대구 경북 의사 10명 중 8명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의대 입시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의사 6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 환자 단체까지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나타날 텐데 이걸 어떻게 봉합할지 어려운 과제가 남았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들을까요?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 A씨에게 대구지법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원치 않는 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 하거나 미혼모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대구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생명은 귀중한 건데 매수라는 단어가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볼까요? 네, 대구의 악성 미분양이 전년도보다 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건수를 기록한 데다 준공 후 장기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구가 가장 많고 경북, 경기, 충남, 강원 순이었습니다. 대구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앞으로 신규 주택 사업 인허가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지난해까지는 최소한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건축 허가와 사업 승인이 이뤄졌는데요. 앞으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미분양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칠성시장에서 50년 된 집인데 강냉이라든지 강정 관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장입니다. 저희 가게는 오래된 전통된 강정집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지팡이를 짚고 사도 많이 오시는 그런 편입니다. 저희들 공장에서 직접 다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강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종합 강정이라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손님들이 많이 지금 찾아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반텀 이상도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이맘때면 지금 골목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데 지금 이 시간 보다시피 사람이 잔잔한 그런 게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 시대가 많이 변했는지 옛날에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강정이라든지 이런 게 제사상에 올렸는데 요즘 그런 걸 많이 이제 줄이다 보니까 많이 안 올라가는 그런 구매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를 되는데 요즘은 주로 이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힘든 것보다는 이제 손님이 많이 오면은 장소 잘 되고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을 텐데 손님이 많이 안 오니까 그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든 거죠. 첫째가 경제가 살려야 되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서민들만 그냥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정부에서 경제를 좀 위해서 많이 힘을 쏟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빨리 살아서 장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숙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 우리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국회로 들어오기 전에 소방관으로 현장을 뛰었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일에 문경 화재 현장 직접 둘러보셨고 연결식과 국립묘지 안장식에도 다녀오셨어요. 아무래도 마음이 좀 남다르셨을 테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한 명의 사람으로서는 이 모든 슬퍼해 주신 국민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슬퍼했지만 네. 또 한 명의 소방관으로서는 이런 동료, 특히나 이렇게 너무 젊은 후배들을 네. 이렇게 먼저 묻어야 하는 그 참담한 괴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정치에 들어왔다고 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참 마음에 이 한없이 죄스러움과 죄책감 이런 것들이 너무 컸습니다. 네, 국민 모두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현장 감식이 있었는데요. 공장에 있었던 식용유가 불을 키우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있더라고요. 피해가 이렇게 컸던 이유를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화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초기에 진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시설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건물 구조적으로 그것이 이 급격하게 연소 확대와 또 붕괴까지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네, 또 무엇보다 우리 소방이라는 직업 자체가 네.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과 그리고 그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이미 발생한 사고 현장에 화재 현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수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이런 한계가 있지만 이런 그런 현장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네. 우리는 이 화재 발생과 그 이런 이 순직의 근본적인 개별적인 원인보다 네. 근본적인 문제들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패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패널은 그동안에도 계속 좀 문제가 돼 왔던 소재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그건 건축 구조적인 측면인데 네. 이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것이 철판 사이에 이렇게 단열재나 이런 심재 같은 것들을 넣어서 만드는 거고요. 네. 그게 그동안에는 자연성 자재들이 많이 사용되면서 거기에 불이 붙으면은 진화 자체도 어렵고 네. 그리고 이 붕괴 가능성도 커지고 실제로 샌드위치 패널 붕괴 사고로 이런 희생당한 국민들도 많고 네. 순직한 소방관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게 네. 이렇게 입법 조치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발의한 법이 그거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어져 있는 이런 건축물, 이미 쓰여지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 이런 것들은 이 소급해서 뭐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참 이런 법의 한계 그리고 이런 현실 이런 것들에 많이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뭐 강제 사항이 아니니까요. 좀 기존의 화재 발생에 취약한 건물 같은 경우는 좀 보완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진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이 건물주나 이런 네. 사용자에게 그 비용 부담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사실은 이 정부나 국가가 네.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뭔가 법과 이런 제도를 바꿨으면 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기존에 있던 것들도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이라든지 네, 네. 이런 걸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서 찾는 것이 노력을 중단 없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다시 좀 화재 현장 얘기를 해보면요. 화재 당시에 불이 이미 크게 번진 상황이었는데 꼭 구조 진입을 해야 했나 안 들어갔으면 이런 변을 당하지 않지 않았겠냐 이런 뭐 아무래도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내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소방이라는 직업이 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직업인데 이 화재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뭐 이런 붕괴 위험성을 순간적인 판단으로 네. 당장 현장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결코 어렵습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네, 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안에 인명이 한 명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네. 이번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아무리 제가 당시 상황을 다시 봐도 그때 들어가지 않을 소방관이 누가 있었겠는가. 그것이 우리 직업의 이 본연의 존재 이유인데 네. 너무 다 안타깝지만 이걸 뭐 매뉴얼이나 이 지휘 판단의 잘못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 소방이라는 직업과 그 현장에 대한 이해가 네. 아무래도 부족한 그런 말씀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번 같은 사고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하잖아요. 어떤 대책이 가장 빠르게 좀 실행이 돼야 할까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현장의 안정성을 최대한 강화하고 소방 대응력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근본적으로 위험한 현장을 아예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인력 충원의 문제입니다. 소방관이 현장에 진입해서 진화 활동 그리고 구조 활동을 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부족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도 여전히 많거든요. 네. 이번에 사고의 경우에도 다 5명의 구조대원이 출동을 해서 현장에 진입을 했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는 7명, 8명 이렇게 있어요. 이분들 만약에 이 사고를 당했을 때 추가적인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투입돼서 동료를 수색하고 네.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신속 동료 구조팀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너무 많은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이 소방청도 독립되고 이런 국가직 전환도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많이 개선된 걸로 생각을 하시지만 네. 신부는 바뀌었고 독립청이 생겼지만 이번 문경의 경우에도 그렇고 대구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여전히 이 대구 소방본부입니다. 경북 소방본부이고요. 네. 이 소방관들의 소방 현장에 대한 지휘권, 조직 그리고 예산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 소방청으로 화재와 이런 재난과 사고의 전문성과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소방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대구나 경북처럼 이런 시도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관심도에 따라서 네.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네. 또 이 화재 안전에 대한 이런 지휘도 그렇고 네. 굉장히 천차만별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런 지휘권, 예산권을 좀 완전히 국가로 일원화하는 그런 권한을 완전히 소방청으로 주는 그런 진정한 국가직 전환이 완전히 이제 완성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독립성이 굉장히 담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지역에는 장비도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 장비 확충이라든가 로봇을 투입한다거나 하는 신기술 도입 같은 거는 아직 힘들까요? 그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네. 아직까지 뭔가 현장에서 일상화되고 하기에는 네.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 정도의 기술 수준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요. 네. 물론 이 화재 현장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들이 많이 노력 앞으로도 중이죠. 개선도 네, 있고 네. 그렇지만 너무도 부족하고 뭔가 예산을 지금 당장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루아침에 이게 성과가 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나 지금 이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방 활동이란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네. 이 향후 10년 이런 기간 동안에는 이 소방력의 그 인력 확충 이런 네.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먼저 강화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비나 인력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아무래도 아직도 그 소속이 네. 그리고 지휘를 예산에 대한 권한이 네. 다 시도에 있다 보니까 네네네. 시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은 그 소방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소방서를 더 짓는 것도 그렇고 네. 굉장히 이게 더 열악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경우에는 119 구조대가 한 팀에 7명, 8명씩 출동을 하는데 경북의 경우 5명, 더 열악한 지역은 더 열악하고요. 이렇게 격차가 발생을 하면 이 소방관의 안전도 그렇고 또 일선 국민들의 안전도 차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우리 부분을- 지역, 대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소방 분야 투자 특례 조항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예산 확보가 더 어려워진 거죠. 아무래도 이 지방정부, 지방의회 이런 네. 조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니까요. 참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국가직을 전환을 한 거고 네. 이제 반발 자국을 좀 뗀 상황에서 네. 나머지 진전도 이뤄내기 위한 그런 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방 공무원 노조는 말로만 처우에서는 외치지 말고 소방관도 군인처럼 보국 훈장을 받도록 상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보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여전히 군이 우선이고 군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소방이나 경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더 인정받고 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네. 최근에 국민묘지법도 개정을 해서 네. 국회에서 이제 30년 이상 근무한 또 정년퇴직한 소방관에 한해서는 그 호구권에만 안장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어렵게 그것도 입법이 네, 됐는데 군에 비하면 과도하게 엄격하고 정말 참 어찌 보면은 서운할 정도로 네. 국가의 보훈부에 서운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차별이 남아 있고 상훈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네. 국가 정부 보훈부나 이런 데에서 사실 동의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인데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방관들은 사기와
또 이런 처우를 위해서 개선 네.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애써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소방관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사실 네. 21대 국회 들어와서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네. 했고 또 이런 국민 안전을 위한 입법적, 제도적 성과들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네. 20년, 10년 묵은 수건 법안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해결을 해서 네. 굉장히 자부심이 있던 시기도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국민들의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4년 동안 한 4년 동안에만 벌써 12명째 이렇게 어리고 젊은 동료들을 후배들을 네. 현충원에 보내면서 네. 이게 제가 한 일들의 여러 한계와 음. 참 이런 죄책감 또 자괴감 이런 것들을 더 이상은 좀 버티기가 힘들다. 그 동료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네. 뛰어가고 있는 현장으로 저도 돌아가서 그 위험한 일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 동료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곁에 함께 있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의원님이 느끼시는 죄책감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입니다. 영남일보 서울정치부 정재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대진표입니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한 후보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된 것인데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구 44명, 경북 68명까지 총 112명이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공천 경쟁률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긴 했는데요. 전체 평균으로는 대구가 3.67대 1, 경북은 5.23대 1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민의힘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는 어딜까요? 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11명이 등록한 경기도 하남이었는데요. 네. 지역만 놓고 보면 대구에서는 중구, 남구입니다. 현역인 임병원 의원의 지역구인 이곳에는 총 8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네. 좀 다소 특이한 점은 지역의 최연소 후보인 강사빈 중앙당 상금 부대변인이 23살 그리고 현역인 임병원 의원이 70세로 지역 최연소와 최고령이 모두 한 곳에서 출사표를 던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북은 포항 남구 울릉 지역이 가장 치열한데요. 현역은 김병욱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총 9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도 대구 동구을 지역이 7명, 경북 구미시을에 6명의 등록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들 모두 아무래도 지역 기반을 이제 막 다지기 시작한 초선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이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초선 의원 지역구에 경쟁자가 좀 쏠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 지역에서 경쟁률이 낮은 곳은 어딘가요? 네, 현직 의원만 예비 후보를 신청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바로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인 달성인데요. 지역 정치권에선 추 의원이 현직 프리미엄과 더불어서 현 정권에서 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으면서 인적으로 쌓았기에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었고 빠르게 공천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는 고령 성주 7곡의 현역 의원인 정휘영 의원과 이완영 전 의원 2명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요. 네. 어제 공관위가 이완영 전 의원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이곳 역시 사실상 정 의원의 단독 접수 지역으로 빠르게 공천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눈여겨볼 지역구가 있을까요? 네, 군위 의성 총송 영덕입니다. 현역인 김희국 의원은 현역 중 유일하게 공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현재 4명이 공천 신청을 한 상태에 있는데 해당 지역구가 문제는 그 선거구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군위가 지금 대구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안동, 예천을 분리해서 그 안동은 단독 선거구로 남고 예천을 예천, 의성, 청송, 영덕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때문에 경북 지역에서는 새로운 지역구 변동에 따른 후보자들의 이동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경선이나 단수 공천 여부 등 후보자의 선정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공관위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은 16일 그리고 대구는 17일에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과도 발표한다는 방침인데 빠르면 이달 말에는 지역 공천에 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텃밭입니다. 바로 총선에 도전장을 낸 윤석열 대통령 용산 참모진이 이른바 여당의 텃밭에만 공천을 신청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인데요.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에도 대통령실 참모 및 차관까지 포함하면 약 10여 명에 이른 인사들이 후보 등록을 하면서 양지 또는 꽃밭을 찾아갔다 이런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네, 이거 예상을 많은 분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대통령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와 같이 윤심을 등여본 인사들이 텃밭을 찾는 이유는 아무래도 공천 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수월하게 당선되려 한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대통령실 언론 공식을 통해서 누구도 특혜를 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도 있다고 해명을 했고 또한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투명하고 공정한 당의 시스템 공천 노력을 저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하면서 좀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상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과거 대구 경북에서는 친박과 같이 대통령 측근을 자처한 인사들이 전략 공천을 받으면서 민심과 대비되는 공천으로 좀 홍역을 치렀던 사례가 있잖아요. 네.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면서 지금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신청은 자유지만 국민이 보기에 수긍할 공천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거든요. 네. 때문에 이번에는 좀 민심과 위반되는 단독 전략 등의 공천으로 이른바 공천 후유증이 없을지 좀 관심을 모읍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에서는 공천 관련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일보 서울정치부 정재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 경북 지역에 도로가 얼어서 많이 미끄럽다고 하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2월 7일 수요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